자,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꼴을 그려보고 사다리꼴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름모를 그렸었는데요. 접선을 그려놓고 마름모의 모양을 확인해 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사다리꼴, 이런 거리 관계들이 있는데 이 거리 관계들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물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 포물선을 y제곱은 4px 라고 쓴 다음에 이 포물선에 두 점을 잡아서 역시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는 한 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랑 같으니까 이 길이를 A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 길이도 A라고 잡아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F부터 B까지의 거리는 B라고 잡아서 이 거리 두 개를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첫 번째, 일단 이 높이는 몇이 될까요? 높이부터 찾아보죠. 높이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이 길이가 A 플러스 B입니다. 그럼 이때 이 아래에 있는 이 변의 길이는 뭐냐라고 해보면 이걸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A에서 B를 뺀 거니까 이 변의 길이가 A-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A-B다라고 한다면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밑변의 길이의 제곱을 뺐더니 a제곱 b제곱 2ab에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를 뺐더니 4ab만 남네. 그러면 높이는 4ab의 루트를 씌워서 2 루트 ab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2 루트 ab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높이를 구해가는 이 과정, 여기가 a 플러스 b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다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이 상태의 그림에서 AB의 중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의 중점을 잡아서 이 점을 M이라고 잡고 반대쪽 CD의 중점을 N이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때 거리 관계 중에 이 MN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몇일까? 이거부터 확인해 보죠. 그래서 첫 번째 MN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위아래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이게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AB의 길이가 a 플러스 b였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잡았더니 요 길이도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요 길이도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가 일단 다 같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러면 아하, 직각 삼각형 또는 원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어떤 한 변의 길이가 일정하게 있는데 여기 중점을 이렇게 딱 잡아서 양쪽이 같다라고 만들어 놓고 이 길이랑 같은 길이만큼 어딘가 뻗어나가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다. 왜 직각이죠? 그렇죠. 이걸 다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원을 만들면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고 이게 지름일 테니까 여기는 직각이다라는 것들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n과 a를 연결하거나 n하고 a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n하고 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2분의 a 플러스 b로 동일하니까 이 값은 직각이구나 라는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금방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제 발견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n과 초점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 nf라고 하는 이 길이를 찾았는데 이 nf라고 하는 이 길이가 뭐가 되냐면 nf라고 하는 이 길이하고 dn이라고 하는 길이랑 cn이라고 하는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nf라고 하는 길이하고 cn이라고 하는 길이하고 그 다음에 dn이라고 하는 길이가 다 똑같는데 이게 만약에 같다면 이게 중점이니까 이 전체가 2 루트 ab였으니까 여기도 루트 ab 여기도 루트 ab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역시 뭐가 될 것이다? 루트 ab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증명의 방법을 우리가 아까는 거리를 직접 나눠서 이거 두 개 나눠서 이 가운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게 세 개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번엔 거꾸로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의 이 각이 직각이라면 이번엔 또 여기 중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세 개의 길이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DF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CF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세 변의 길이는 다 같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연결해서 요각이 직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뭘 알고 있냐면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A다라고 해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한쪽 각을 알파라고 잡고 이 아래쪽의 각도 동일하게 알파라고 잡는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같아요. 그렇다면 이 X축하고 잘려지는 이 부분의 각도 이 둘이 억각으로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그래서 억각으로 이 각도 알파라고 하는 각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이 각도 베타가 되는 거고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도 베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더했는데 각이 180도가 나왔죠. 그러면 알파 두 개랑 베타 두 개 더해서 180이니까 알파와 베타만 더하면 90도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만 더했으니까 요 각은 90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면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구나 라고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쪽도 직각이고 이쪽도 직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다라는 것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각이 알파면 이 각은 자동으로 뭐가 될까요? 이 각이 베타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빨간색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아까 어떤 길이였죠?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동그라미 똑같고 A 똑같고 빗변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완전히 일치하죠. 그럼 이 둘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역시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인데 위아래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동인 애가 동시에 붙어 있으면 요거 두 개 연결해 보면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변은 서로 수직으로 서로 나눠지게 있겠죠. 그리고 위아래는 당연히 등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직각이 되는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베타였으니까 여기는 다시 또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다시 또 베타가 되고 여기도 베타가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각들은 직각이 아니면 알파와 베타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각은 알파와 베타로 다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두 각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살펴보죠. 우리 지난번에 마름모를 공부하면서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이렇게 여기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초점하고 한 점을 연결하고 여기서 다시 준선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길이가 같은데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PF와 PH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바로 접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각이 있는데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라고 하면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안쪽으로 이등분하는 선은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접선이야. 혹은 접선이 각을 이등분해. 그럼 반대로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접선이 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PF와 PH를 이등분하는 이 선이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이 각하고 이 각은 또 똑같이 알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각 BF와 BC를 이등분하는 이 선은 각을 이등분하는 이 선은 역시 뭐가 된다? 아래쪽에 접선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접선은 여기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그랬더니 준선에서 만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접선 두 개를 그으면 그 접선 두 개, 즉 초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두 점의 접선은 준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준선 중에 어디냐 그러면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한 가운데 거리가 같은 높이의 위치에서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중선 위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자동으로 어디를 지나게 된다? 초점을 지나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가 그냥 도형의 각의 성질들만 충분히 활용하고 합동과 닮음의 조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증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식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이들을 찾았는데 어떤 길이들을 찾았냐면 첫 번째 이 MN이라고 하는 길이는 A와 B에 뭐가 된다? 산술적인 평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요 NF를 연결한 이 선은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루트 AB 즉 A와 B의 기하적인 평균이 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거 하나 보겠습니다. 요 FH라고 하는 요 부분에 요 선분의 길이는 과연 몇일까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는 몇일까요? 여기 우리 이런 그림 한번 그려놓고 닮음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선을 연결한 다음에 자, 요 길이가 A였는데 여기 A만큼 잘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이 점을 F라고 하고 이 점을 H라고 해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됐다. 이렇게 점을 만들고 요 길이는 둘 다 뭐다? B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여기다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놓고 길이 두 개를 한번 파악해보죠. 대각선이 살짝 삐뚤어졌네요.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길이 두 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길이는 몇일까요? 자, 닮음을 활용해야 되겠죠?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 그랬더니 큰 삼각형 대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B 대 이 길이를 뭐 K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B 대 K는 A 플러스 B 대 A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B 대 K는 A 플러스 B 대 A다라고 식을 세우니까 이 둘이 곱한 거랑 이 둘이 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K 곱하기 A 플러스 B가 AB니까 이 K라고 하는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AB다라고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길이는 K'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B 대 A라는 비율을 가지면 얘도 B 대 A라는 비율을 갖고 얘도 B 대 A라는 비율을 갖겠죠. 그래서 이 길이의 비율 똑같이 B 대 A라고 하는 이 길이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A 대 K는 A 대 K'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B 대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거죠. 이 비율이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비율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봤더니 똑같아요. 이 둘을 곱한 게 이 둘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K'은 역시 똑같이 A 플러스 B분의 이번에는 AB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 그래서 얘네들도 A 플러스 B분의 AB고 얘네들도 A 플러스 B분의 AB가 되는 거니까 결국 NF라고 하는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 근데 전국에 있는 어느 고3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초점으로부터 중선까지의 거리가 몇이냐라고 질문하면 그 길이는 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대답하지 않겠죠? 다 뭐라고 하죠? 2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P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2를 지우고 역수를 취하면 AB분의 A 플러스 B가 뭐가 나온다? P분의 1이 나온다. 아직 식이 덜 끝났어요. 이거 따로따로 띄고 싶어요. 이렇게 띄고 이렇게 뛸 겁니다. 그럼 AB분의 A 약분하면 B분의 1이랑 AB분의 B 약분하면 A분의 1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항상 뭐가 나온다? P분의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식으로 만드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결론은 뭐였다? 세 번째 결론. 이 위에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거리의 관계로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세 번째는 뭐였냐면 요 길이를 A라고 잡고 요 길이를 A라고 잡고 요 길이를 B라고 잡고 요 길이를 B라고 잡았는데 이 A분의 1과 B분의 1을 역수취했더니 A분의 1과 B분의 1을 역수취해서 더했더니 이 값이 P분의 1이 나온다라는 이런 거리 관계가 또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요 값을 세타라고 잡고 거리 관계에서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죠? 1 코사인 세타분의 2P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B는 뭘로 표현했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2p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역수 취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a분의 1은 뭐죠? 그럼 2p분의 a분의 1은 2p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b분의 1은 2p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겠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이게 지워지니까 2p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똑같이 내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의 거리관계, 초점을 지나는 또 하나의 거리관계를 발견했는데 이 길이분의 1과 이 길이분의 1을 더하면 이 p분의 1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거리관계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거리관계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과 이 거리관계를 그냥 쉽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거리관계 우리 문제 하나만 확인을 해보죠. 요 17번 문제하고 18번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금 했던 거리관계들 문제니까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다 고를 수 있고요. 18번 문제 잠깐 볼까요?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포물선을 하나 그려놓고 포물선하고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두 점 A, B에서 중선에 있는 수선의 발 각각 C하고 D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에 각각 S1, S2라고 했는데 AC하고 CD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누구랑 똑같대요? 이 AC라고 하는 길이가 원래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요거랑 같대. CD랑 같다라는 조건을 하나 준 다음에 그때 넓이의 비율을 구해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 높이를 기억하고 있다면 식이 한 번에 나옵니다. 어떤 식이었죠? 이 길이를 A라고 했는데 원래 이 길이는 뭐였어? 이걸 B라고 잡으면 이 높이는 2 루트 AB다 라고 방금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 루트 AB가 돼야 되는 길이가 A랑 같아졌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조건을 쓰게 되면 A라고 하는 게 루트 A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루트 A를 하나 지워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A가 4B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4배다 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배니까 우리 이제 이쪽 각을 세타라고 쓰면 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 각은 이게 90도 이게 90도니까 두 개 더하면 180이 나와야 되잖아. 이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요 각은 180에서 세타만큼 뺀 각이다 라고 써본다면 위에 있는 삼각형 S1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2분의 1의 A제곱의 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S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B제곱의 사인인데 사인하고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럼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으니까 얘분의 얘를 구해라 라고 하면 B제곱분의 A제곱을 구하라고 한 건데 A가 B의 4배입니다. 그럼 제곱했으니까 16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답은 1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기출문제가 수능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공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외우지 않았었는데 이게 수능에 한번 나온 다음부터는 그냥 뭐 당연한 공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한쪽의 길이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이쪽 길이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이 반대쪽의 길이는 AN으로 잡겠다라고 했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nx니까 얘를 4 곱하기 4n분의 1의 x다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초점이 4n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것의 역수와 이것의 역수를 더하면 p분의 1이 나온다라고 공식을 써본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an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요것의 역수 4n분의 1분의 1이니까 이게 4n이 나온다라고 써보면 아하 이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넘어가면 4n-1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거를 1부터 10까지 더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그마 공식을 써서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 공식을 모르고 푼다라고 하면 또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공식을 모르고 푼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준선의 수선의 발 내리고 뭐 거리관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그냥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냐 하면
이 길이가 지금 1이니까 여기 어딘가 준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준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죠. 여기도 이걸 AN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준선의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1인 상태에서 이 길이는 AN이다 라고 잡히는 거고 요 초점의 좌표가 지금 4n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닮음을 이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게 궁금하면 잠깐 멈춰놓고 닮음? 그러면 어느 닮음 이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닮음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더 이렇게 연장해서 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닮음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1이었고 요 길이가 1이었고 요 길이가 AN이었으니까 빗변은 1 플러스 AN이 되겠죠. 그럼 이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AN을 뺀 거니까 여긴 1 마이너스 AN이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다. 그러면 또 같은 직각삼각형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쪽을 좋아해서 요거랑 요게 닮지 않았냐라고 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풀면 빗변이 AN이고 요 길이는 다시 또 여기서 요걸 빼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4n분의 1의 2배, 2n분의 1에서 AN을 뺐다라고 해서 요 길이를 쓰게 되면 처음에도 AN이 등장하고 두 번째도 AN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식을 푸는데 약간 곤란합니다. A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니까 복잡해져. 그래서 AN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N을 없애려면 두 번째 직각삼각형을 요 안쪽에 요 조그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빗변 대 밑변의 길이를 처음은 얘가 1 플러스 AN 대 1 마이너스 AN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두 번째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빗변 대 밑변을 찾으면 이 빗변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변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요 길이를 뺀 거야.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요 좌표가 요게 4n분의 1이니까 2배 하면 요게 2n분의 1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1 마이너스 2n분의 1이라고 식을 이렇게 세우면 AN에 관한 식이 금방 나오고 역시 구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또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을 비례식을 만드는 게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써주면은 쉽지만 여러분 보고 혼자 찾으라고 하면 어려움을 많이 겪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 다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도 반드시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식으로 모든 걸 다 풀겠다라고 해서 모든 공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공식화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공식 몇 개는 외워두지만 나머지들은 감각이 필요합니다. 감각.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 그러면 닮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2차 곡선은 기본적으로 첫째는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쓰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닮음이라던가 비율이라던가 이런 걸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조선을 어디다 그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니까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사다리꼴을 그려놓고 사다리꼴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앞쪽 그림 보고 우리 확인해보죠. 이 사다리꼴의 그림, 이 그림 엄청 중요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요거 말고 실제로 이 사다리꼴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선이 뭐였다? 이 두 개의 선이 사실은 접선이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이었는데 그게 어디서 만난다? 준선에서 만난다. 준선에서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준선에서 거꾸로 접선 두 개를 그으면 이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게 돼 있다? 초점을 지나게 돼 있다. 이 역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 더 풀면서 우리 이거 증명해보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죠. 뭐냐 하면 이 문제는 포물선 위에 두 점이 있어요. 하나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고 하나는 4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을 순서대로 찾아보자. 이걸 이제 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증명을 해볼 텐데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보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살펴보니까 이쪽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샥 그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한 점에서 접점을 x1, y1 해서 접선을 그리고 또 이쪽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y좌표와 이 y좌표와 이 교점의 y좌표가 이 둘의 가운데 놓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린 그림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죠. 이 접선하고 이 접선이 있는데 이 점이 이 둘의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y제곱은 4px라고 쓰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보죠.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보면 위쪽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 괄호 열고 x 플러스 x1이라고 식이 써질 거고 아래쪽의 접선의 방정식은 y2, y는 2p 괄호 열고 x 플러스 x2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y좌표를 찾고 싶어요. 근데 이 둘을 연립하는데 연립하기 전에 이 두 점은 둘 다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y1의 제곱은 4px1이고요.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4px2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해서 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서 x를 지우고 y만 찾아보죠. 그래서 빼니까 y1 마이너스 y2의 y 값은 2p의 x1 빼기 x2다라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x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x1이 여기는 x1이 4p분의 y1의 제곱이야. 이게 4p분의 y1의 제곱이고 x2는 또 4p분의 y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2p랑 얘를 적절하게 지워보니까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y1 마이너스 y2의 y는 이걸 2p를 약분했더니 2분의 누구만 남죠? y1의 제곱 마이너스 y2의 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이 제곱은 y1 빼기 y2랑 y1 더하기 y2 인수분해가 돼서 이걸 약분하고 나니까 결론은 y좌표라고 하는 것은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찾았냐면 이 둘의 교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에 y좌표를 보니까 y좌표가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됐다는데 이때 이 교점의 x좌표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x좌표도 그냥 y에 관한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것들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y의 값을 계산한 거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이 y 자리에다가 이걸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봤더니 여기다가 y1, y니까 여기다 y1만 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y좌표, x좌표를 구해보죠.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에 y좌표를 찾았으니까 y 자리에다 대입하면 2분의 y1의 제곱 플러스 y1, y는 y1, y2는 이쪽이 2p 곱하기 x 플러스 x1이다 라고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x1이라고 하는 것은 4p분의 뭐라고 했어요? 이거 4p분의 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2p만 넘기면 얘가 4p분의 y1의 제곱 플러스 y1, y2 이렇게 나오고요.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x 플러스 4p분의 y1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4p분의 y1 제곱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4p분의 y1 제곱이 있거든요. 넘겨서 빼면 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x가 4p분의 y1 곱하기 y2라고 남아요. 그래서 얘도 써볼게요. 4p분의 y1 곱하기 y2다 라고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완성해서 써봤습니다. 자, 일단 처음 할 일은 뭐였죠? 첫 번째는 이 두 개의 접선을 만들어 봤더니 이 접선 두 개의 교점은 이 y좌표와 이 y좌표에 어디 있다?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지나지 않고 아무 두 점에서나 접선의 방식 두 개 만들면 그 둘은 둘의 y좌표의 중간에서 만나게 돼 있죠. 이거 여러분 2차 함수에서 우리 수투 공부할 때 이런 거 기억나세요? 수투 공부에서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점에서 접선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 점에서 지금 접선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점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아마 이건 기억날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x좌표,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점 어디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점에서 미분계수가 얘가 똑같아 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하시죠? 근데 요거는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두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 접선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가 나온다? 이 두 점의 교점, 중점이 나온다. 이게 교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옆으로 뒤집어 놓고 한번 증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두 번째 질문이 그림은 앞에 띄워놓고 두 번째 질문이 PR하고 QR이 서로 수직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 둘이 서로 수직이라면 그때 이 점의 X좌표가 준선에 놓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랑 얘가 이 접선이랑 이 접선이 수직이면 이게 준선에 놓여 있냐라는 질문이니까 이 둘이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니은은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몇이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y는 하고 넘기니까 x 앞에 있는 숫자가 y1분의 2p입니다. 그래서 y1분의 2p랑 y2분의 2p를 곱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누가 교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p가 실제로 완성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y1 곱하기 y2가 누가 나왔다? 마이너스 4p의 제곱이라고 나오겠다. 이 둘만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y1 곱하기 y2는 마이너스 4p 제곱이 된다면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보는 겁니다. 이 y1 곱하기 y2가 뭐라면? 마이너스 4p의 제곱이라면 그럼 4p분의 4p하고 약분해봤더니 마이너스 p만 남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p, 그 준선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접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면 그 교점은 뭐가 된다? 준선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식으로도 증명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PFQ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이 여기였죠? 이 점하고 F하고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인다면 이 접선 두 개가 준선에서 수직으로 만나는지 이제 다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잡았고요. 두 번째 점을 x2, y2라고 잡았으니까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써놓고 그것이 초점을 지난다면 이라고 가정해서 풀어가 보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니까 y-y1은 기울기가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초점을 지나 그러니까 얘가 p, 0을 지나면 이게 이제 이 두 점과 이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제 그때 준선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교점의 이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식을 쓸 텐데 요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우리가 살짝 단순화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냐면 아까 x2가 뭐였죠? x2가 이게 4p분의 얘가 y2의 제곱이었고요. 마이너스 x1은 4p분의 이게 y1의 제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얘랑 약분을 해버릴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죠? 마이너스 y1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니까 이게 y1 플러스 y2분의 여기 4p만 남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이게 p 마이너스 x1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뭘 찾고 싶냐 그러면 이때 x, y에 대해서 x,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죠. 그래서 넘겼더니 4p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서 y1의 제곱 플러스 y1, y2가 여기가 p 마이너스 x1이 됐다라고 쓸 수 있는데 x1 아까 뭐였죠? x1 똑같아요. 4p분의 y1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똑같은 게 또 있어. 여기 4p분의 y1 제곱 여기 4p분의 y1 제곱 똑같은 게 또 있으니까 얘를 또 지워버리면 결론은 뭐냐면 y1 곱하기 y2는 뭐가 나왔다? 얘를 이쪽으로 다시 샥 넘겼더니 마이너스 4p 제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같은 결론이야. 그래서 아까 찾아놓은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찾아놨던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y1 곱하기 y2가 4p 마이너스 4p 제곱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 교점의 좌표는 여전히 뭐가 나온다? 준선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점이 준선에 놓이게 되면 아하 기울기의 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도 증명해봤는데요. 식으로 증명하는 거 그닥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 접선을 뭐 하면 연장하게 되면 그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마름모가 그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그림까지 합쳐서 하나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